자, 뷰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학원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이런 학원비에 대한, 특히 사교육비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학원비에 적금도 깨고 셋째도 포기한다. 마통까지. 마통이라는 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이 결국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었다 해서 사교육 가계부를 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헤럴드 경제랑 이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사꺽세라고 하긴 하지만 이 협회가 공동기획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난 솔직히 사꺽세도 그냥 말만 하는 단체인 것 같아. 맨날 사꺽세에 들어가 있는 그 회원들 애들은 진짜 사교육 안 지키는지 난 일단 그게 제일 궁금해. 자, 어쨌든 고등학생 학부모 절반가량이 자녀 사교육에 노후 자금을 사용한다. 이건 맞는 말일 거예요. 정말이지 공부에 진짜 보통 관심을 가지는 부모들 같으면 이런 애들, 특히 고등학생 되면 사교육비가 엄청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교육비 마련하려고 그러면은 돈벌이가 시원찮은 부모들, 어느 정도 이상 월 2명이 합쳐가지고 1,000만 원 이상 된다. 그러지 않아도, 그러지 않으면 불평은, 1,000만 원 이상 돼도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 양쪽이 다 보는 것도 아니고 외벌이도 많은데, 그래서 한 달에 진짜 한 300, 400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한 달에 200도 못 보는 사람들도 훨씬 많죠. 어떻게 둘이 합쳐가지고 1,000만 원 못 보는 게 되겠냐. 그런 거는 솔직히 너무 현실 파악을 못하는 인간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고, 결국은 두 사람 다 대기업에 다닌다. 그거 가면 둘이 어떻게 해서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면은 1,000만 원 이상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요즘 보니까 어디 현대자동차인가? 그런데 기아자동차나 이런데 사무직도 아니고 생산직에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생산직도 나중에 되면 연봉이 한 1억씩 넘는다고 그러긴 하던데, 그런 정도의 직종에 다니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한 전체 어떤 가게 중에서 한 반 이상은 최소한 200만 원도 한 달에 못 벌어요. 그런 사람들 같으면은 애들 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정말 솔직히 되고 싶어도 되기 힘들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서 학부모 3명 중에 1명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서 부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리고 왜 이렇게 사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냐? 저도 이렇게 학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잠깐 학원을 지금 학원도 잘 안 돼요. 학원도 지금 애들도 많이 줄고 방금 이런 것처럼 이런 어떤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다들 학원에 다니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끊는 어떤 사람들도 되게 많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규모를 하고 있던 좀 줄여서 하려고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 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어떤 이 학원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을 보면 이런 기사가 충분히 마음에 와닿는다고. 자, 그러면 대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내용을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런 말들 진짜 가슴에 와닿는 말일 수도 있지. 차라리 애가 없었더라면 라고 이제 맞벌이 엄마 최모 씨 40살이라고 그러잖아요. 40살이면 진짜 보통 중학생 자녀들에는 좀 빨리 장가나 시집에 결혼했으면은 좀 고등학생 됐겠지만 보통 한 초중고등학생이 애들 자녀일 텐데, 차라리 애가 없었더라면 하고 이 첫 번째 중학생, 첫째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왜?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돈 때문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애가 이제 중학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6년은 최소한 사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앞으로도 사교육에 쏟아부을 돈을 계산하면 숨이 막힌다고. 이사를 하든 해외여행을 가든 명품을 사든 그렇게 해서 뭐라도 남았을 텐데, 이렇게 사교육이 없었으면,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없었으면. 그래서 왜 사교육은, 아까 전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고 사꺽세라는 단체도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학교 교육만으로 해서 될 것 같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거는 진짜 꿈이에요, 꿈. 여기는 오죠. 하지만 사교육은 줄일 수가 없다. 왜? 달리는 기차에서 혼자 내릴 수 있겠냐. 이것도 결국은 누구나 다 사교육을 다 시키고 하는데, 자기애만 사교육을 안 시키면, 자기애만 결국은 도태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어떤 현실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결국은 사교육 중단이 곧 자녀를 낙오시키는 일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왜 하냐고. 이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그건 솔직히 애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애를 키워보면 진짜 학교 교육만으로는, 특히 예전보다 지금이 더 학교 교육만으로는 애들이 좋은 성적을 받기가 너무 터무니없어. 학교에 가보시면 한 번도 안 가봐서 요즘은 학교 전화도 잘 안 하고 학교에 잘 안 가고
뭐 애가 저 터졌다 하면은 막 열받아갖고 학교에 막 가는 것 같은데, 애들 학교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뭐 영어든 수학이든 뭐 이런 어떤 과목별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자녀랑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또 자녀 성적이 어쩐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맨날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하다 그런 소리 하는데, 요즘 학교에서 애들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수준을 보면은 예전처럼 막 애들한테 한 개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쌤들이 노력하고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형식상, 말 그대로 공교육의 형식상, 뭐 영어든 수학이든 그냥 학교에서 쌤들이 그냥 뭐 칠판에서 그냥 이해할 애들은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할 애들은 그냥 뭐 자든지 말든지 니네하는 사라는 식으로 하고, 애들 자체도 열심히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예전처럼 뭐 열심히 안 듣고 막 졸면 혼나고 그런 세상도 아니고, 뭐 아무렇게도 안 하고 자도 할쟁이 자도 뭐라 하지도 않는데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듣겠어? 그럼 학교에서 하는 어떤 공교육만으로는 정말이지 애 자체가 집에서 막 부모랑도 얘기도 많이 해서 어떤 공부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서 지가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드는 애들, 그런 애들 몇몇 빼고는 거의 뭐 공교육만으로는 좋은 성적을 낸다는 건 꿈이야, 꿈. 그리고 이번 저출생은 절반의 현상일 뿐이다. 이건 저출생은 절반의 현상일 뿐이다. 이 말은 결국 비출산 청년들, 즉 한 세대 위엔 출산을 후회하는 부모들이 있다. 결국은 이렇게 요즘은 저출생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게 현실이잖아. 근데 그거 말고도 이런 어떤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청년들 그 위에, 즉 부모 세대죠. 부모 세대들은 이런 출산을 후회한다고. 괜히 애를 낳았다고. 애 때문에 이렇게 정말이지 뭐 다들 뭐 애가 둘이 있으면 엄마 아빠 애 둘이 해서 네 식구잖아. 그 네 식구가 애가 이제 초등학교 때도 당연히 사교육 들어가지만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끝났다고 해도 대학교 가면 또 학비. 요즘 뭐 대학교 학비도 조금 싼데 이런 데 지가 정보는 좀 하면은 뭐 장학금까지 받아가면 살 수 있지만 그건 또 극소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애들 교육비에 들어가는 게 너무 엄청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입는 거 먹는 거 다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해도 안 된다고. 그래서 보면은 저도 학원 하면서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냥 집에 뭐 집안 일이 있어서 나중에 시키겠다고. 그런 어떤 얘기하는 사람들이 10명이면 한 9명은 다 집에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런가요? 집에 사정이 안 좋아서 어떻게든지 좀 적은 비용이 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데다가 뭐 정말이지 이런 고등부나 이런 거 어떤 고등학생들 가르칠 수준은 안 되는데 그래도 막 무슨 초등학교 전문을 하는데도 어떤 뭐 고등학교도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광고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거기라서라도 하면 그래도 비슷한 효과를 얻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애들 학년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학원들 아니면 공부방 이런 데 보내면서 그냥 비용만 따지다 보니까 그거는 솔직히 안 보내는 게 더 나은데 또 그렇게라도 안 시키면 또 마음이 또 불안하니까 그런 더 적은 비용이 드는 어떤 뭐 공부 방법을 찾다 보면 돈은 돈대로 나오고 애들 성적은 더 바닥을 치고 그러죠.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아. 자, 사교육 기차에 올랐던 부모들은 저축, 노후, 여가를 하나씩 포기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벌이가 되는 사람들 아니면 이런 거 포기할 수밖에 없죠. 이 같은 현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헤럴드 경제는 교육시민단체인 사꺽세와 함께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래서 교육부가 10년 전을 마지막으로 중단한 사교육 의식조사를 포함했다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보자고요.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자, 여기 아까 전에 그 맞벌이 최모씨의 가계부인데 이 시점이 2024년 12월 지난달이죠. 뭐 세후하고 소득이 537만원 이 정도면은 잘 버는 가정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가정에 2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이 전체 가구의 우리나라 전 세대 전 가구의 50% 정도는 뭐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벌어요. 근데 이 소득 그것도 세금 다 하고 세후에 537만 원이면 벌이 괜찮죠. 그런데도 식비, 대출금, 전기적금, 자녀적금, 연금, 보험, 교통비, 부부용돈, 자녀용돈, 생필품, 관리비, 통신비 쭉 하고 교육비가 114만 원 제일 많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출이 어떻게 보면 소득보다 더 많게 540만 원 이렇게 남아있잖아. 여기 그러면 또 교육비는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되느냐. 여기 보면 뭐 학원비, 첫째 그리고 뭐 막내에서 둘째 2명인가 봐. 그래서 첫째 영어, 수학, 국어 이렇게 되는 게 뭐 작년에 12월 달에 뭐 29만 원이었던 게 올해 되면서 35만 원으로 됐고 수학도 27만 원에서 40만 원. 뭐 국어를 안 하다가 이제 또 국어까지 추가해서 25만 원 추가해서 이렇게 되고 또 막내도 이렇게 쭉 이렇게 된다고.
여기 지금 솔직히 가끔씩 얘기하는 거 보면 이 현실 어떤 그 교육비랑 너무 동떨어진 데가 많던데, 보통은 뭐 구미처럼 있는데도 이 고등학생 애들은 다 영어든 국어든 수학이든 다 최소 35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40만 원씩 이렇게 한 40만 원 기준으로 해요. 근데 지금 또 올랐다 그러니까 또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원래 여기 작년에 구미에 35만 원, 뭐 40만 원 이 정도가 기본이었어. 뭐 중학생들도 최소 25만 원씩은 다 했죠. 중학생들도 최소 25만 원에 한 30만 원 정도까지 다 했었다고, 한 과목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과목별로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런 거 말고 무슨 이런 단과반이 아니고 흔히 보통 뭐 입시반, 무슨 입시학원들 있잖아. 국영수사가 다 가르쳐주는 입시학원에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입시학원에 가면은 단과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아니하고? 뭐라 그러면 입시학원을 보내도 상관없으시고. 예, 흔히 우리가 물건 살 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완전히 이런 모든 어떤 상황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싸면은 싼 대로 이유가 있는 거, 비싸면 또 비싼 대로 뭔가 이유가 있는 거고.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니까 소득이 이렇게 지출 나가는 게 작년에 이 애들 둘이한테 114만 원 나갔는데 올해는 133만 원이라고. 또 교육비가 뭐 소득 대비 21%에서 25%까지 늘었다고. 소득 대비 가계 지출도 뭐 오히려 이제 지출이 소득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돼버렸다는 거죠. 뭐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에 터무니없이 뭐 수강료가 10몇만 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기사보다는 어느 정도 맞는 거죠. 고등학생들은 다 한 과목당 과목별 한 3, 40만 원, 35만 원에서 한 40만 원 아니면 그 이상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둘이 두고 있으면 되게 많이 되는 거지. 근데 가끔씩 보면 고등학생 둘인데도 그렇게 국영수 다 하고 무슨 뭐 과학도 하고 또 뭐 애가 사회나 이런 거 부족하다고 사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고필 때. 하여튼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 부모들도 있어. 어떻게든지 애를 좀 뒤처지게 하지 않으려고. 근데 또 이렇게 그렇게 시키면 애들도 잘 따라와야 되는데, 뭐 이 문제를 생각해야 돼. 학교가 어떻게 보면 이런 사교육을 시키는 것의 효과성을 확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태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맨날 자고, 학교에서 맨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엎드려 있든 뭐 하든 그런 어떤 생활 태도를 학교에서 고쳐주지를 못하니까 그런 애들이 학원에 온다고 그게 확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져. 학원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엎드려 있으려 하고, 뭐 그냥 숙제나 과제 이런 것도 내줘도, 이걸 왜 내가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과제 같은 것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영어도 이렇게 단어 같은 거 이런 거 외우라 그러면 싫어서 안 해온다고. 너무 힘들어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자기들을 냅두는 학원만 좋아하는가. 뭐 시험도 안 하고, 테스트도 안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빡시게 과제 같은 거 내주고 이런 거 싫어하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소리 안 하는 학원들. 마치 학교처럼. 몸만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뭐라고 하지 않는 학원들. 그런 학원들을 애들이 또 선호하고, 그런 학원들도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니고 똑같은 돈 내고 댕기는데, 그런 학원들만 가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학교 가고 학원 가고 하는데도 성적은 정말 계속 바닥만 치는 애들, 성적이 계속 잘 안 나오는 애들. 그런 게 학원 선택도 학원 선택이지만 애들이 공부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부모가 인식을 잘 못하는 거야. 근데 학교든 학원이든 맡겨놓으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생각. 그러면서 자기 애가 그렇게 형편없는 실력인데도, 저도 한 번씩 시험 쳐서 고등학생인데 정말 영생력이 형편없어서 단어 같은 거 치면 50개 중에서 딱 2개, 3개 적는 애들도 있어. 그래서 그런 건 솔직히 제가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톡으로 보내줘. 애가 단어를 이 정도밖에 못한다고, 고등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된다고. 정말이지 집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어떻게든지 단어부터 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부모가 똑같아. 이해하고 하면서 좀 있으면 애가 너무 단어가 힘들어하니까 단어 좀 줄여주면 안 되겠냐니. 아니면은 툭 하면은 어디 놀러 간다고 빠지고, 툭 하면은 어디 연수 간다고, 애들 방학만 되면은 또 그런 부모들이 보면, 이건 제가 기독교, 불교 이딴 거를, 종교를 얘기하는 게 딱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무슨 애들끼리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또 어디 놀러 간다고. 그것도 놀러 다니고 무슨 연수도 비슷하게 아니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거. 수련회? 그런 거 해가지고 2주씩, 3주씩 그렇게 간다고 빠져버리고. 한다고 빠져버리고. 오히려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절대 안 빠져. 절대 안 빠져. 왜 아깝게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빼겠냐고.
그거 다 먼저 공부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시간 마련해가지고 놀러 가거나 하지. 근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그런 학생들의 애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그냥 틈만 나면 빠져. 아니, 너 오늘 왜 못 오냐고. 하면, 집에서 엄마 아빠랑 저녁 먹으러 가기로 했다고. 뭔 놈이 저녁을 9시 수업인데, 뭔 놈이 저녁을 먹는다고 애가 학원을 못 온대.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바로 전화해 봐요. 왜 오늘 애 못 오냐고. 아빠랑 식사, 9시 수업인데, 그래도 안 되냐고. 아빠가 늦게 맞춰. 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진짜 그걸 팩트로 받아들이려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경험이 많아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보고, 너무 많은 학부모들을 만나봐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진짜 들어보면 알죠. 애가 평상시에 하는 것만 봐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는데 맨날 그렇게 애들 실드 쳐주고 애들 가기 싫어하면은 학교 애들 전화해서 우리 애가 좀 머리가 아파서 오늘 학교 못 가겠다. 머리 좀 아픈 걸로 학교 못 가면은 학교를 뭔 의무로 댕긴다고. 제 기억에 우리 엄마가 제가 좀 할 때 나 엄마 머리 아픈데 학교 가기 싫어 했으면은 저를 아마 가만두지 않았을까요? 옷을랑 벗겨서 밖에 쫓아냈을 수도 있어. 그건 딱 보면 알지. 애가 꾀백인지 아닌지. 진짜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면 난 학교 안 가고 병원에 가야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머리가 좀 아프거나 꾀병을 피우는 게 뻔히 아는데 요즘 부모들은 다 학교에 전화해서 자기들이 오늘 애가 아파서 학교 못 가겠다고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 그렇게 학교에도 그렇게 빠지고 별거 아닌 걸로 공부를 소홀히 하고 하는데 그게 학원 온다고 달라지겠어요? 근데 학원비는 이렇게 올라. 학원비로 맨날 그래서 학원비만 투덜투덜하고 사교육이 어쩌고 애 좀 이렇게 보면 공부에 대한 인식만 집에서 제대로 심어주면 학교육을 이만큼 많이 안 시켜도 필요한 한두 과목만 시켜도 충분히 애 성적 좋게 나올 수 있어. 근데 학교에서부터 공부하는 태도가 그 따위로 되게 내버려 두니까 그게 더 걱정이죠. 사교육비 비교보다 저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뭔가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교육 방식이 너무 이상한 부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애는 그렇게 개판으로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애들이하고 놀고 자고 막 그렇게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진짜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맨날 스터디 카페 보내. 애들도 스터디 카페, 저는 학원 얘기부터 자습실이 있으니까 자습실에서 여기서 한 2-3시간 공부하다가 니네가 스터디 카페 가든 뭐 하든 하라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공부도 안 하는 것들이 저는 친구들하고 스터디 카페 가기로 돼 있는데 스터디 카페 그냥 가면 안 되냐고. 공부하는 애들은 그런 소리 하지도 않아. 당연히 여기서 공부하다가 그냥 더 공부 여기서 하고 말지. 왜? 스터디 카페 가면 너무 시끄럽다는 게 공부하는 애들이 스터디 카페를 안 가는 이유예요. 스터디 카페 너무 시끄러우니까. 솔직히 관리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스터디 카페에서 무슨 도서관, 예전에 독서실처럼 떠들면 그걸 뭐라 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데가 거의 없어. 진짜 그냥 무슨 무인가게랑 똑같죠. 애들끼리 와서 정말 시끄럽게 떠드는 경우가 많으니까 스터디 카페 어떤가 싶어서 가봤다고도 다시는 스터디 카페 안 간다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스터디 카페 안 가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시끄러워서. 그리고 거기 가면 또 질환 좋은 애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애들한테 괜히 공부도 못하고 그런 애들한테 돈도 뜯기고 욕도 먹고 조 터지고 그걸 바에 말라고 스터디 카페에 가겠어. 누가 그런 걸 관리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런데 툭 보내고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뭔가 이렇게 낙천적인 사고방식이 아닐까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학원비가 올라서 소득 대비 가계 지출보다 더 지출이 나가게 됐다. 근데 꼭 이걸 무슨 학원비 때문이라만 얘기하는 것도 맨날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제일 가장 먼저 한 일인 사람이 적금 깨기라고. 올해 자녀들 학원비가 줄줄이 오르면서 적금을 깬다고. 누가 봤으면 학원비 때문에만 적금 깨는 줄 알겠네. 온갖 물가가 다 올랐잖아. 이 사람 부부 소득은 아마 2명 다 합쳤겠죠? 537만 원인데 이 중에서 교육비 비중이 작년 21%에서 아까 전에 본 것처럼 25%로 올랐다고. 그래서 고1이 된 첫째 영어 수학 학원을 합쳐가지고 총 19만 원 올랐고 아까 전에 30만 원, 35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해서 평소보다 좀 올랐잖아. 그래서 19만 원 올랐고 본격적인 입시 대비를 위해서 이제 25만 원짜리 국어도 추가했다. 그래서 최 씨 가족의 지난 12월 총 지출은 교육비, 대출비, 교통비 등 총 합쳐서 540만 원. 겨우겨우 이렇게 보면 소득에 맞춰서 되는 수준이었는데 학원비가 오르면서 결국은 55만 원, 559만 원으로 소득을 넘겼다. 이런 것도 다른 것들도 당연히 올라가는데 꼭 교육비면 교육비만 해서 교육비를 최대한 줄여서 사교육을 안 하자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극생각 그 교육단체처럼
교육시민단체들이 하는 것처럼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근데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면 아까 얘기했잖아. 공교육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공교육이 책임을 못 준다고요. 요즘 학교는 학원보다 더 심해요. 그냥 듣고 이해된 애들은 따라오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자든지 말든지 니 알아서 하라는 거지. 그 막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치고 사고 그런 애들을 깨워가면서 수업 듣기 그렇게 하는 학교가 거의 없어. 그렇게 하면 애들도 말을 안 듣고 부모들도 어떤 부모는 미친 것도 아니고 우리 애가 학교에 가서 좀 잘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애가 피곤해서 그러는데 그걸 꼭 굳이 깨워서 애를 그렇게 좀 핀잔을 주고 망신을 줘야 되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부모들도 있으니까 어느 학교의 쌤들이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애를 깨워서 공부를 시키려 하겠어.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학원보다도 더 안 좋게 학교는 그냥 할 놈만 하고 안 할 애들은 거의 다 앞서서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쯤 되면 한 반에 여기 지금 구미 같으면 한 반에 한 24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서너 명 정도 공부하면 나머지 애들은 다 엎어져 살아. 그것도 1학년부터 고1부터 시작해서 엎어져 사는 애들 셌어. 최소한 반에 한 반 이상은 엎어져 사요. 왜? 그래서 고등학교뿐만 왜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공부 좀 하는 애들끼리 모아두고 또 공부 못하는 애들은 또 모아도 이렇게 성적별로 반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어떤 반은 공부 좀 하는 애들이 모여있으니까 그 반은 애들이 많이 앉아. 그렇지만 반대로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 반은 거의 대부분 사는 거야. 근데도 그 공부 못하는 반 애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당겨서 공부 좀 잘하게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아. 그 현실이 더 끔찍한 거지. 사교육비 이런 게 끔찍한 공교육이 제대로 되면 학교에서 애들을 그렇게 좀 처진 애들이나 애들을 이렇게 좀 공부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부모도 학교에다 그렇게 좀 더 믿고 맡겨가지고 학교에서 좀 혼을 내거나 아니면 남겨서 어떤 보충을 시키거나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그렇게 임해줘야 될 텐데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또 그걸 갖고 왜 우리 애만 공부 못하는 그런 어떤 낙인을 찍게 만드냐고. 아니 무슨 공부 못하는 학교에서 조금 더 봐주려고 하면 감사해야지. 그걸 갖고 왜 우리 애만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공부 못한다고 낙인이 찍혀서 다른 애들한테 창피를 느끼게 하냐. 아니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걸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세상은 마치 파라다이스 천국처럼 누구나 다 공평하게 대우받고 대접받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학교에서 성적 갖고 뭐라 하는 거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성적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그 말도 맞지만 어느 정도 그것도 관여가 있지. 그럼 꼴찌가 1등보다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까? 1등이 꼴찌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까? 그런 거 따져보면 솔직히 우리 어른인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알잖아. 지난해 이렇게 피아노 학원이나 과학 학원을 그만뒀는데도 당연히 고등학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피아노 이런 거 아니면 무슨 태권도 이런 학원들 자체는 일단 조금씩 접어두는 수밖에 없고 여유가 되면 그것도 해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공부니까 진짜 중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해두면 어른 돼도 죽어도 공부 못한다는 거 알잖아. 저도 알고 어른들은 다 알아. 그거 모르고 너 나중에 커서 나중에 네가 마음에 들고 생각이 들면 다시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은 진짜로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냥 이때 그냥 애들 들어가는 비용 학교나 이런 것들 신경 쓰기 귀찮으니까 애한테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그냥 세뇌시키는 거지. 왜 지금 공부 안 해야 되고 나중에 20살 넘어서 공부한다고 그런 일은 죽었다 깨도 없어. 대학교 가서 그렇게 공부하면 몰라도 그냥 알바하고 지내다가 한 20몇 살 되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철들어서 공부한다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진짜 공부를 해봤는지 아니면 본인도 그렇게 해봤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런 일은 죽었다 깨도 없어. 무슨 어른 돼가지고 친구들하고 아니면 사람들 술 먹고 댕기고 아니면 알바하고 일한다고 바쁘지 그거 공부할 시간이 어딨어. 대학교 댕기면 그래도 뭔가 공부의 연장선이니까 대학교 댕기면서 공부를 주로 하고 거기에 알바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지. 학교도 안 댕기고 그렇게 지내면 돈 벌고 하는 게 우선이지. 그거에 더 치여가지고 지내면 공부할 시간이 어딨어. 예전에 그렇게 낮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밤에 야간 대학교 댕기면서 그렇게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 그 경우도 힘든 경우지만 요즘은 그런 경우 자체가 아예 없죠. 그래서 결국 75분은 매월 50만 원씩 넣어왔던 노후적금을 깼다. 그래서 학원을 줄일 수는 없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괜히 돈을 아껴서 자식의 미래를 망치는 부모가 될까봐 두렵다. 주변에서는 또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학원을 보내는 분위기다라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이제 이렇게 노후 준비를 못 한다는 사실이 비참할 때도 있다라고 이렇게 털어놨다고. 이렇게 노력하고 막 돈까지 다 투자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자녀라는 것들도 애들도 막 가가지고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의 그런 노력에 보답을 하나 모르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다 그렇지 않잖아요. 뭐 다 공부하는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공부 못하고, 돈은 돈대로 나고, 그리고 또 막 공부를 어떻게 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가도 마치 자기 혼자의 노력으로 좋은 학교에 간 것처럼 마치 부모들한테 모든 걸 당연하다는 듯이 받는 애들, 그런 애들도 많아. 어떤 애들은 가끔씩 보면 막 저렇게 학원에 가가지고 저기 옆에 휴게실에서 이렇게 조금씩 지네들끼리 차 한잔 마시고 얘기하는 걸 지나가면서 들으면, 뭐 엄마가 뭐 어쩌고 하면서, 부모가 낳아줬으면 당연히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소리를 막 해서 제가 지나가면서, 아주 놀고 자빠졌다고, 부모가 낳아줬으면 네 집 말라고 니 그런 거까지 다 책임지냐고, 니는 엄마 아빠한테 해준 거 있냐고, 니 나이가 몇 갠데 지금 그런 소리 하냐고. 뭐 초등학생이 그런 소리 하면 철이 없어라도 하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 보면 참 부모들도 보면 한 번씩 그런 부모들 만나면 애를 정말 애지중지해. 우리 애기가 뭔 애기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무슨 애기야. 근데 막 그 애 성적이나 아니면은 진짜 보통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막 애 편을 들어주려고 하니까, 편든다고 다 애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 편들지만, 진짜 보통 보면 애들 잘 가르치는 부모들은 좀 엄한 때는 되게 엄해요. 어느 딱 경계선이 있어서 그 경계를 넘어서면은 용서가 안 돼. 이거 넘어서면은 거기에 대한 당연한 어떤 뭐 대가를 애가 지불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좀 경계가 뚜렷하지. 뭐 막 애가 떼쓴다고 들어주고 그러지 않는다고. 근데 보통 그런 걸 많이 들어주는 부모들이 많죠. 애는 공부 한 개도 안 하는데 뭐 공부 막 잘하는 거 언제라도 마음 먹으면 잘한다는 듯이. 그러면서 또 요즘은 또 애가 공부 안 하니까 미술학원, 음악학원 이런데, 아니면 뭐 체육학원 이런데 보내는 부모도 많이 있어. 지금까지 실컷 놀다가 갑자기 뭐 미술이나 음악하면 그게 되겠어요. 뭔가 천재적인 재능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래가지고 정말 미대나 음대나 했는데 할 수 있겠냐고. 공부 정말 학교 반도 아니라 학교에서 제일 꼴찌라고 할 수 있는데도 막 무슨 미술학원 가면서 그건 너 왜 다니냐고. 그러면 뭐 시각 디자인학과? 그런 데 간다고. 너 누가 그런 데 갈 수 있다고 하더냐고. 그런 학원 다니면 누가 뭐 보내준대? 갈 수 있다 그런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데 다니면서 공부는 공부대는 안 하고 또 돈은 돈대로 거기 깨지고 이해를 못 하겠어. 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아파도 조금 더 자녀에게 엄하게 대해주셔야 돼. 이런 사교육비 오르는 걸 걱정할 게 아니고. 그래서 당초 이 최 씨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퇴사할 계획이었는데, 하지만 이렇게 교육비가 계속 불어나면서 일찌감치 퇴사는 포기했다고. 그러면서 원래는 셋째도 나올까 생각했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요즘 뭐 다자녀에서 이렇게 많이 혜택이 주어지던데 그런 거 하면 좀 낫지 않은가.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아이가 없었으면 삶이 더 윤택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이런 생각하는 부모들도 꽤 많을 거예요. 진짜 애들 둘이만 있어도 애들 둘이 밑에 들어가는, 이건 사교육비만 자꾸 얘기할 게 아니고 애들 둘이 밑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겠죠. 지금 이렇게 겨울 되면은 뭐 철마다 또 애들 무슨 뭐 옷 같은 거 패딩이나 이런 거 하나씩 해줘야 되지. 애 통신비도 많이 들어가지. 뭐 애들 데리고 또 무슨 뭐 여행도 왜 이렇게 자주 가. 보면은 맨날 이렇게 보면 사교육 하면서도 내가 봤을 땐 분명히 형편이 좋아 보이는 집안이 아닌데도 보면은 뭐 무슨 해외여행 간다고. 애들 다 데리고 부모들하고 아니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데리고 여행 가고. 그것도 어쩌다가 한번 가는 게 아니야. 무슨 뭐 어떻게 보면 여름이나 겨울 방학 때마다 가. 방학 때마다 가서 애들 우르르 데리고 해외여행 가거나, 아니면 진짜 가까운 저런 어떤 제주도도 자주 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댕기면서 사교육이 어쩌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또 애들까지 성적이라도 좋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댕긴 애들 치고 성적 좋은 애들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막 성적 좋은 애들은 그런 놀러 가는 일이 잘 없어. 진짜 거의 없어요. 농담이 아니고. 아마 부모들이 놀러 가는 것보다 지금 이때는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놀러를 가도 뭐 진짜 방학 때 학원 방학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게 다 맞춰가지고 짧게 어디 놀러 가지. 학교 도중에 애들 학기 중에 그냥 놀러 가는 애 일주일씩 이렇게 막 가족끼리 해외여행 가라, 아니 뭐 제주도 여행 가, 그런 일은 죽었다 깨나도 그런 사람들은 없어. 애들 공부가 중요한데 여기 공부하다가 중간에 생뚱맞게 왜 이렇게 일주일을 학교를 째고 그렇게
놀러를 가겠어. 그런 거 생각하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이런 어떤 뭐 애들 사교육 부담 이런 것들은 다른 물가도 다 올라서 사교육 부담이 옛날부터 어떻게 보면 자유 선택이 누가 사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사교육을 그렇게 억지로 시키려고 하는 걸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육이 해결을 못 해주기 때문에 공교육을 해서 학교 교육만으로 해서 충분히 어떤 정도 모의고사나 이렇게 수능의 성적이 나오고 하면 되겠는데 학교 교육이 아까 그랬잖아. 몇 명 따라올 애들만 따라오고 나머지 애들은 자든 말든 내버려 둔다고. 그게 더 문제지. 그런 걸 학교에 가서 따져야지. 왜 애들 자는데 그냥 두냐고. 아니면 가서 선생님한테 우리 애 좀 혼을 내도 되니까 혹시나 수업 시간에 졸고 있거나 수업 시간에 제대로 못 들고 있으면 혼내시라고. 그리고 저한테도 전화해서 또 혼내라고 뭐라 해주셔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사교육비가 오른다 그런 걸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자, 사교육 부담에 고등학교 학부모 절반이 노후를 포기한다. 자, 어떤 내용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 짓눌리고 있다. 누가 와서 맨날 사교육 때문에 건자했어. 그러니까 사교육하는 사람들이 나쁜 놈이 아주. 맞벌이로도 모자란 교육비에 이들은 노후 대비를 포기하고 부업 또는 대출까지 동원해서 버티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을 줄인다는 선택지는 없다.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곧바로 또래에서 자녀만 나고 될지 모른다는 게 학부모들의 공통된 불안이다. 이 불안이 아니고 거의 현실이에요. 정말 만약에 학교는 안 댕기고 그냥 학교에서만 수업하고 은혜들이 그런 집에 와서 뭐 할까? 저도 애들한테 요즘 애들 보면 집에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사정이 안 좋아서, 경기 사정이 안 좋아서 집에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걔네 애들은 뭐 하냐고. 그러면 그냥 학생은 집에서 폰만 보고 있다고. 집에서 인강을 듣거나 뭐 그러면 되지 않냐고. 안 듣죠. 말은 뭐 가끔씩 보면 애가 뭐 인강을 듣고 공부하겠다 그래서 뭐 잠깐 쉬겠다 하는 부분도 그게 다 집에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건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사정이 안 좋으시면 쉬어도 상관없다고. 그렇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고 사정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혹시나 애가 정말 그냥 인강을 듣고 지 공부하겠다고 혹시 그런 소리 하면 절대 믿지 말라고. 그래서 인강을 들어서 공부해서 성적이 나올 것 같으면 다 인강 듣지 말라 학원 가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들은 대부분 다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못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경기가 좋아도 애들이 그렇게 또 떼쓰면 또 애들한테 들어서 왜? 정말 아까 말씀드렸잖아. 공부 좀 제대로 시키는 부모들, 애 성적이 좋은 그런 어떤 애들 부모들은 그런 말 진짜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 애가 그런 소리 하면 혼내지. 그런 걸 듣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런 소리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교육을 포기하게 돼 학원을 안 다니게 되면 곧바로 또래에서 자녀들만 나오고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이 현실이라고요. 근데 그런 걸 에이 괜찮겠지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 또는 그래도 애가 그래도 형편이 안 좋아서 학원은 못 다니는데 지가 인강이라도 듣고 싶어 하니까 그거라도 해주지 않을까 그거다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솔직히 인강도 비싸요. 인강 한 달에 월 수강료가 싼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강은 이투수 내는 건 싸게 보인다 해도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투수는 진짜 그 교재비가 엄청 비싸. 교재비가 영어 같아도 영어 하나에 한 권이 아니고 뭐 풀고 문제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개념 따로 있고 뭐 이렇게 책만 사도 그냥 학원 다니는 그런 수강료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나올 수 있어. 근데 그 영어 한 과목만 그런 게 아니잖아. 수학도 들어야 돼, 국어도 들어야 돼. 그 인강으로 듣다 보면 학원 다니는 것보다 비용이 줄어주지가 않아. 그런데다가 학원에 다니면서 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거나 한 것도 아니고 인강인데 말 그대로. EBS 인강 들어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으면 다 EBS 인강 듣고 말지 말라고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겠어. 그래서 이 교육시민단체인 사꺽세 이 사람들과 함께 전국에 833명의 학부모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여기 보면 그래서 사교육비 마련 수단에서 뭐 영유아 여기 지금 노후자금이랑 신용대출 두 개 있죠. 영유아 때 이렇게 했다가 이제 소등, 중등, 뭐 어떻게 고등 이렇게 올라갈수록 노후자금을 이렇게 보면 사교육비 마련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신용대출도 4.1에서 6.1, 7.8, 14.5, 18.1 즉 신용대출 했으래도 애들 사교육비 마련하는 것도 점점점 부담이 늘어나는 거야. 결국은 점점점 애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사교육비 부담은 더 커진다는 소리죠. 이건 사교육비만 아니라 그랬죠. 애들 뭐 통신비부터 시작해서 애들 옷 입는 거, 뭐 하는 거 다 그랬댔잖아. 그런데 보면, 왜 그것도 한 번씩 이렇게 보면 패드도 물어보는데 왜 패드도 요즘 아이패드 많이 갖고 다니잖아, 애들.
학교에서도 패드 따로 나눠주고 하거든요. 수업할 때. 물론 학교 내에서만 쓰는 거지만. 이게 패드만 따줘도 왜 좀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부모들이 패드를 거의 잘 안 써주는 부모들도 많이 있어. 왜? 패드 가지고 공부에 진짜 집중해서 쓰는 것보다는 공부 말고 다른 데 쓰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패드를 갖고 있지 않는 애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마치 예전에 막 공부에 방해된다고 폰을 정지시키고 투지폰을 갖고 다니는 애들이 많았던 것처럼 패드 자체를 학교에서 아니면 뭐 평상시에도 패드 갖고 와서 공부하고 그러지 않아. 그것 해봤자 폰만 들고 있는 거지. 패드 갖고 있지 않아. 근데 보면은 성적 안 좋은 애들, 공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이런 애들은 뭐 하나같이 다 패드를 그것도 막 최신 아이패드를 집안용품도 안 좋은데 그런 최신 아이패드, 그 뭐 아이패드 쓰는 그 뭐 펜슬 그거만 해도 몇십만 원 한다는데 그것도 또 다 갖고 있으면서 막 보면 자습실에서 그거 펴내놓고 열심히 막 거기에다 적어가면서 문제 풀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는 전 그런 거 못하겠었는데 또 시대가 변하니까 알았다고 해도 된다고. 대신에 그거 하다가 딴 거 하는 게 걸리면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너 CCTV 그곳에 있는 거 보이지? 딴 거 하다 걸리면 가만히 안 둔다고.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정말 그런 거 갖고 공부하고 있으면서 성적이 그거 나오는 거 보면 저 같으면 쪽팔려서 엄마한테 이런 거 못 사달라 할 것 같아. 뭐 성적이 중간 학교에 뭐 어떤 반에서 중간도 못하고 막 정말 형편없이 바닥을 기고 있는데도 맨날 그런 패드는 사달라고 해가지고 막 그걸 푸는 척하고 있어. 영어 단어 하나 스쿨도 못 적으면서. 그런 거 보면은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어떻게 쓸지가 되게 좀 현명하게,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더 신경 써서 학교에서 지금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애가 진짜 막 제대로 학교에서 하는 과제나 이런 거 해가는지, 학교 수업 시간을 졸지 않는지, 그런 걸 더 신경을 쓰셔야지. 사교육비를 신경 쓸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거 신경 쓰면 사교육비도 적게 들어오고, 애가 학교에서 제대로 뭐라도 하나 더 배우면 사교육을 한 과목이라도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학교에서 맨날 자니까, 그런 애들이 성적을 올리려고 그러면 뭐, 사교육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학교에서 그 자던 애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학원에 온다고 달라질까? 안 달려서. 그리고 학원에서 막 그렇게 되게 엄하게 그렇게 애들 잡는 학원이 점점 없어서. 왜? 잡으면 애들이 싫어하고 나가니까. 그래서 안 잡아둔다고. 저처럼 뭐라고 막 뭐라 하는 그런 학원들이 거의 없어. 자, 그래서 어떤 사교육비 마련수단이 이렇게 노후자금이나 신용대출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문에서 고등학교 학부모 46.8%가 자녀 사교육에 노후 대비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를 포기하는 부모들. 그래서 연령별로 보면 중학교 학부모 41.8%, 초등학교 4, 5, 6학년 30점, 초등학교 3학년 29.2%, 영유아 8.4%.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등학생이 되면 이렇게 학부모의 46.8%가 결국은 노후 대비 자금을 사용해서 어떤 노후를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학부모 3명 중에 1명은 사교육 마련을 위해서 부업을 한다고. 그래서 고등학생은 이만큼, 중학생은 이만큼, 또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이만큼, 1, 3학년 이만큼, 영유아는 또 이만큼 사교육비 마련 수단으로 부업을 한다는 거. 신용대출까지 동원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어떤 비중으로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사교육을 쓴다고. 근데 솔직히 이런 기사를 만드는 기자나 아니면은 진짜 뭐 이렇게 맨날 이런 걸 뉴스로 발표하는 어떤 뉴스에 나오는 그런 앵커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사교육 안 댕겼을까요? 다 댕겼죠. 자기들은 다 댕기면서 지금 와서 맨날 사교육이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솔직히 너무 좀 역설적인 것 같지 않나요? 자기들도 안 댕기고 자기들도 그냥 사교육 없이 지냈으면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된 사람들보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가 더 학교 교육을 형편없이 받아요. 뭐 코로나 이런 건 솔직히 이제는 핑계일 뿐이고 코로나 그것 때문에 다 이렇다고 뭐 그런 것도 핑계죠. 어쨌든 학교에서 점점점 애들 잡을 수가 없어. 애들 관리가 안 되고 교육이 제대로 맨날 따라올 놈만 따라오고 나머지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하려고 마음도 잘 안 먹을 뿐더러 마음은 혹시나 먹는다고 해도 학부모가 그렇게 막 반대하고 왜 우리 애 못한다고 뭐라 하냐고 우리 애 자는데 왜 뭐라 하냐고 별 희한한 소리 하는 부모들이 많으니까 정말 공교육은 풍지박산이 났어. 풍지박산이 나서 공교육이 제대로 될 거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그런 사교육 열풍 속에서 학부모들은 하나둘씩 포기하는 게 늘어났다고. 그래서 남편이 대기업 직장인에 다니는 전업부부 강모 씨도 내 집 마련은 포기했다고. 영어 유치원 200만 원 등 월급 전부를 다. 왜 영어 유치원을 200만 원 주고 왜 보내냐고요. 왜?
나는 영어 유치원 200만 원 주고 보내면서 뭔가 사교육비가 비싸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구미 같으면 누가 영어 유치원 200만 원 보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 영어 유치원 자체도 별로 없구만. 근데 200만 원씩 보내면서 사교육비 왜 영어 유치원을 200만 원 보내냐고. 저 때는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인강 비슷하게 그냥 인터넷으로 보고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만 해도 어느 정도 영어의 재미를 붙여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뭐 일반 유치원에 가도 영어로 수업해주고 이러는 거 조금씩 해주는 데도 많은데 굳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가지고 200만 원씩 쓰면서 사교육이 어쩌고 그렇게 하는 부모는 솔직히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거.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똑같이 영어 유치원을 200만 원씩 줘서 보낼 수 있으면 사교육비가 높다 그렇게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 유치원 안 보내. 200만 원 이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먹고 한 달 생활비로 쓰지 말라고 애들 영어 유치원에 보내겠어. 근데 자기들이 돈 좀 번다고, 자기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돈 좀 번다고 지금 이렇게 영어 유치원을 200만 원 주고 보내는 거 아니야. 근데 뭘 이렇게 보내면서 사교육 걱정하고 있어. 뭐 부모 도움 없이 자가를 마련할 수는 없다. 왜? 이만큼 벌면은 자가 마련해야지. 꼭 서울에 그것도 막 노른자 땅에 거기서 아파트를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니면 자기도 나가서 일을 하던가. 저축은 꿈조차 꾸기 어렵다. 두 아들 교육비로 총 320만 원을 쓰고 있는 한모 씨는 오래전에 개인연금 저축보험을 해지하고 노후 대비는 따라하지 못하고 있다. 두 아들 자녀 교육비로 320만 원씩 쓰는 사람들은 있죠. 당연히.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못 써. 영어 수학 이렇게 따로 해서 2명의 자녀가 있다고 해도 영어 수학만 따로 한다고 아까 전에 35만 원씩 한다 해도 애 하나에 70만 원, 140만 원이 2명이니까 거기에다가 조금 뭐를 더 시험 칠 때만 국어를 잠깐 보거나 뭐 한다 해도 한 200만 원 정도에서 두 아들이든 딸이든 두 자녀의 어떤 교육비로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쓰는 거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많이 쓰는 건데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애들한테 쓰는 거. 여기는 지금 두 아들 교육비를 총 320만 원을 쓴대잖아. 이래놓고 사교육비가 높다고. 왜 이런 지방에서는 320만 원씩 쓸 거 없어. 그렇다고 여기 교육 수준은 막 어디 서울이나 이런 데서 한편씩 떨어지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도 충분히 지가 학교랑 그리고 학원 좀 다니면서 충분히 성적 올릴 수 있어. 돈 막 이렇게 320만 원씩 두 자녀에 쓸 거 없이 한 150만 원? 그래서 200만 원 그 사이만 써도 충분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솔직히 150만 원, 200만 원씩 애 자녀비에 자녀 교육비에 사교육비에 드는 거 비싸죠. 그렇게 어떻게 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 가정들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자녀 교육비에다가 막 100만 원씩 200만 원씩 그렇게 쓰겠냐고. 못 쓰지. 그래서 보면은 그래 그냥 애들 보고 중학교 그래서 얘기는 보면 구미에도 보면 중학교 때부터 그냥 일반고 가는 게 아니고 직업고에 가는 걸 되게 선호하는 그런 현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중학교 이 담벼락에 보면 이제 막 이 직업고 갈 때쯤 되면 한 2학기 딱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학교 담벼락에 쫙 붙어있어. 별별 희한한 공고, 무슨 공고, 상주공고, 성주공고, 아니면 희한한 농고, 하여튼 담벼락을 쭉 따라서 한 거의 현수막이 한 20개씩 이렇게 붙어있어. 학교마다. 별의별 진짜 공고들이.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한 학교에 그냥 그런 어떤 공고에 가는, 여기 구미 같아도 여기 전자공고도 있고, 구모공고도 있고, 공고도 있는데, 그런 어떤 공고에 가는 애들이 한 반에 진짜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많아져서 요즘은 한 반에 한 4-5명 정도는 그렇게 직업계고에 가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더 많이 늘고 있어. 그 내면에 깔려있는 그런 이유도 아마 이런 사교육비 때문일 수도 있어. 그리고 애들이 공부를 중학교 때부터 아예 안 하니까 중학교 올라와서부터 1학년 때부터 그냥 학교에서 그냥 엎어져서 하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들도 나는 공부하고 상관없겠다고, 나는 공부는 내 인생에 맞지 않는다고 일찌감치 판단을 해버리니까 그런 애들이 중학교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겠어요. 1학년 때부터 셋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지멋대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문계 가기보다는 그런 직업계고 가서 그냥 더 놀려고 하지. 막 인문계 가서 공부하고 시험 치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구미 제가 있는 곳에 봐도 이렇게 별 전국 각지에 막 보면 막 이런 상주, 성주 막 희한한 이름도 못 들어본 그런 공고들이 많이 가고 정말이지 일반고도 정말 좀 이렇게 예전 같았으면은 되게 흔히 얘기하는 좀 따라지 똥통 고등학교를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있잖아. 그런 학교들이 많이 가. 그러면서 그것도 되게
뭐 좋은 학교라고, 뭐 좋은 학교 많이 보낸다고 대학교. 그리고 이상한 그런 희한한 선전들, 광고들을 듣고 거기 가는 하고, 왜 거기 가냐고 이래. 왜 거기 왜 버리시냐. 아, 뭐 내신 따기도 좋고. 거기는 분위기가 일반 고등학교하고 달라요. 일반 고등학교가 다르게 정말 흔히 보면서 학교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말썽꾼들,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애들이 가서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일반적인 애들이 가서 버틸 수 있다고요? 못 버티죠. 그냥 흔히 생각해서 일반적인 애들이 만약에 소년원에 가서 거기서 그냥 다른 애들이랑 지내면서 뭔가 생활한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멀쩡한 우리 애가 다른 애들한테 좋은 자극, 아니면 다른 애들이 많이 자고 있으니까 공부 안 하니까 우리 애만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한다? 그런 게 어렵죠.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하튼 그렇게 어떤 학교 자체에도 일반 인문계를 안 가고 그냥 직업계 가려고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 뭐 직업계 왜 가냐고 물어보면 뭐 우리 삼촌이 그러는데 여기 갔다 오면 무조건 다 여기 나오면 공무원이 된다고. 아니 여기 나오면 막 직업군인이 된다고. 그런 소리를 하면서 막 장교를 시켜준다고 막 이렇게 현수막에 100% 장교 시켜준다고 뭐 전원도 교사 교육하고 뭐 장학금도 주고 언뜻 그렇게 적혀있는 어떤 광고 문구만 보면 정말 좋은 학교인 것 같아. 근데 막상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 어른들은 다 알지 않나요? 다 믿기지 믿기. 일단 거기에 들어가고 나면 거기 간다고 생기지고 나면 어떻게 보면 전학 같은 거는 꿈도 먹고 전학 안 돼요. 그냥 뭐 자기가 퇴학을 하거나 그래서 애가 1년 꿇거나 그래서 다른 학교 가지 않는 이상은 전학은 안 돼요. 그런데도 그런 직업구구가 놀고 있으니까 그만큼 뭐 공부에 대해서 처음부터 애들한테 관심을 더 가지면 애들 이런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줄 수 있어. 근데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막 애들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아유 애가 막 힘들 것만 생각해서 중학교 1학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중학교 1학년 강의도 올리지만 그런 거 보면 그 중학교 1학년 어떤 뭐 독해나 중학교 1학년 문법인데도 전혀 모르는 애들도 있어. 중학교 1학년이 뭐 이렇게 어려운 걸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들도 많다니까요. 중학교 1학년 이런 거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애는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그냥 놀아서 모르니까 하나씩 ABCD 그냥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차근차근 좀 재미있게 그렇게 가르쳐달라고. 뭐 누가 그렇게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지. 중학교 1학년 학교에 가서 그럼 그렇게 가르쳐달라고 하면 학교 재미 가르쳐줄까요? 학원도 이제 막 알파벳을 알거나 정말 하나도 모르는 그런 어떤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애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원들은 없어. 그냥 자기가 그 정도는 더 열심히 그동안 안 했으니까 더 노력해서 정말 숙제도 그렇고 뭐 과제도 그렇고 수업도 더 열심히 들으려고 해야지. 애는 한 개도 모르고 멍 때리고 있고 맨날 힘들다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 부모라는 사람들도 맨날 학원이나 학교에 전화해서 우리 애가 너무 힘들어만 한다고 좀 더 쉽게 해줄 수 없냐고. 어떤 아버지네 전화 받은 거 아직도 생각나는데 자기가 너무 몰라서 다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하나씩 해달라길래 제가 처음에 상담할 때부터 그러지 않았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 공부도 안 될 뿐더러 지금 그동안 안 했으니까 애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해서 그래서 처음에 한 두세 달은 되게 힘들 수도 있다고 애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수업하고 나서 바로 첫 수업하고 바로 전화가 그렇게 왔었어 저한테. 그러면서 그러면 뭐 그렇게 해줄 수 없냐는 거냐고. 자기 애를 그렇게 재밌게 하나씩 가르쳐줄 수 없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생각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여기 오지 말고 딴 데 어디 더 조금 더 연령층 낮은 애들 가르치는 그런 학원에 갔었어야지. 여기 오시는 게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막 전화로 막 뭔가 이렇게 자기 분에 못 이겼는지 한숨 푹푹 쉬고 있길래 한숨 그만 쉬시고 다른 학원 보내시라고. 극하고 나서 끊었고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버지가 전화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는 더 이상 이제 보내지 않으셔도 된다고. 애가 정말 형편이 없으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더 정말 이제 학교든 아니면 학원생들한테 어떻게든지 애 좀 잘 부탁한다고 오늘 좀 내세라도 좀 가르쳐주기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무슨 제가 무슨 개인식이 무슨 가해쌤도 그렇게 안 하겠다. 뭐 한 개 한 개씩 막 재밌게 뭐 진짜 유치원생이 된 듯한 기분이어서 야 정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구나 하고 참 걱정스러웠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한 씨도 한때 노후 대비를 위해서 맞벌이를 선택했는데 노후는커녕 교육비 쓰기에도 벅차다. 출입은 될 거 아니야. 줄이고 진짜 애한테 어떤 공부해야 되는 어떤 애가 가지고 있는 동기부여를 더 시켜줘야지. 애는 공부하기 싫은데 아니면 공부를 하는 게 형편없는 태도로 공부하고 있는데 사교육만 씹지 뭐해. 그래서 사교육을 포기한 어떤 학부모들을 기다리는 건 일종의 죄책감이라는 거. 우리 애한테 내가 너무 못하는 짓을 하니까. 지금 여기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은 48세인데 늦둥인가 보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은 태권도 또는 예체능 하나만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태권도나 예체능 하는 학원만 다니고
영어, 수학 이런 건 안 한다는 소리야. 왜? 사교육 효과를 믿지 않아서다. 한 가지 후회가 있다면 자녀가 영재원 입학을 원해서 영재원 대비학원을 고민했다가 포기한 거다. 이것도 다 애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자기가 내린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사교육 효과를 믿지 않는다. 안 다니면 되죠. 안 다니고 자기가 집에서 진짜 애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 더 애들한테 어떤 동기부여 시켜줘서 집에서도 뭐 하루에 어떤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 2-3시간씩은 공부하게 그렇게 자기가 옆에서 잘 체크하고 관리를 해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이런 태권도나 예체능학은 왜 보내는가? 그런 거는 뭐 그냥 당연하다시피 보내나 보죠. 저 같으면 이 초등학교 4학년 아들한테 태권도나 예체능학원 보내는 그 시간에 영어 수학학원 보낼까요? 태권도나 예체능 어디 뭐 국가대표 선수 만들 것도 아니고 몸을 그냥 튼튼하게 하려고 몸 튼튼하게 하는 거는 다른 그냥 운동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태권도나 이런 데 간다고 예체능 간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악기를 되게 잘 다루게 돼. 악기비가 얼마나 비싼데 바이올린 이런 것들 댕기면서 애들 보면 바이올린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들고 댕겨 칠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한 100만 원은 줘야 된다더만. 그렇다고 그걸 또 그것만 하면 돼요. 뭐 하면서 진짜 학원비도 예체능 학원비도 비싸고 그런데 그런 데는 보내면서 이런 영어 수학이나 이런 사교육은 효과를 못 믿는다고? 뭐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좀 보면 이해가 안 돼. 애 봐도 악기나 이런 거 해가지고 진짜 자기가 그걸로 이렇게 나중에 뭐 직업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그걸로 이렇게 뭐 좀 훗날 계속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아닌데 왜 초등학교 애들한테 무슨 뭐 요즘 피아노도 아니고 바이올린 이런 것들 플룻 이런 것들 좀 뭔가 이렇게 악기비도 비싸고 고상해 보이는 거 이런 거 많이 시키던데 그런 걸 계속 시켜서 이렇게 쭉 그쪽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줄 수 있으면 괜찮겠는데 그냥 공부는 안 되고 이런 걸 한번 나가볼까 공부는 힘들고 공부는 해봐야 소용없고 이런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택하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워. 나중에 그런 애들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다른 애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면 쉽게 결과는 알죠. 그래서 그쪽으로 제대로 길을 터서 어떻게 보면 그쪽 길로 나갔다고 하는 애들은 한 명도 없어. 아이들한테 맹목적인 투자는 하지 않는다. 그래도 학원에 보냈더라면 영재학원에 들어가요. 영재학원은 근데 왜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영재원들 엄청 많잖아요. 무슨 별별 영재학원들, 영재원들 많아. 근데 그런 데서 하는 게 뭐야? 저는 솔직히 영재원 이런 데를 못 믿어. 그런 데 가서 진짜 정말 거기 있는 애들이 영재인가? 거기 있는 애들이 되게 특출하고 막 천재인가? 그것도 아니 그냥 부모들 뭐 부추겨가지고 이거 되게 똑똑하다고 영재라고 그렇게 하면서 해서 그냥 뭐 영재학원 댕기는 애들이 많죠. 여기 학원 댕기는 애들 중에서 영재학원 안 가본 애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영재원 이런데 뭐 주말이나 이런 데 가서 영재교육 안 받아본 애들이 거의 없어. 물어보면 뭐 했냐 하면 그냥 뭐 별거 안 하고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왔다고. 그러면서 어떤 학교 어떤 영재 프로그램의 어떤 시스템 자체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곳이 대부분인데 그냥 이름만 무슨 영재교육 그걸 했다고 뭐 그걸로 해서 어디 뭐 학교 가는데 뭐 도움이 되겠어? 어디 이 애들 뭐 세특에다가 한 줄 적을 수라도 있나? 그냥 뭐 부모들한테 우리 애는 영재학원 다니는데 영재 프로그램을 교육받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허영심만 심어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 좋은 기회를 제가 놓치게 한 것 같다.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한 것 같은 거는 중고등학교 때 학교 교육,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거, 그런 공부하는 태도, 그런 걸 잘 갖춰주는 게 중요하지. 이런 영재원 이딴 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 학교에서 어떤 공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졸고 수업 시간에 잘 듣고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필기 잘 하고 그런 것들만 제대로 가르쳐도 충분히 교육 잘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사교육에 대해서 사교육비가 많이 늘었다 이런 거에 대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학교 공교육을 잘 들을 수 있게 애들한테 그런 것 좀 관심 가지서 학교에서 수업은 잘 듣고 있는지 학교에서 과제 내준 건 잘 하는지 그리고 애들 시험 치면 성적표 나오면 성적표 꼭 확인해서 그냥 고등학생 같으면 학교 내신도 내신이지만 이런 모의고사 같은 모의고사 시험도 성적 확인해 보시라고. 그런 거 확인 안 해. 자기의 성적이 막 국영수가 모의고사에 10점대인데도 불구하고 애한테 공부를 하라고 뭐라고 애를 혼내거나 나무라기보다는 애 막 자존심 상할까봐 말도 못하는 부모들이 많아. 난 그런 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육이 필요가 없는 거지, 이런 사람, 이런 애들한테는. 왜? 어차피 공부를 안 하는데, 뭐 하라고 시키면은 맨날 힘들다는 소리만 하고, 그 힘든다는 소리를 엄마가, 아빠가 듣고는 그냥 그대로 다 들어줘 버리는데, 어떤 아버지는, 우리 애가 뭐 바빠서 과제를 못한다고. 그래서 얘만 바쁘냐고, 얘보다 더 학원 많이 다니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도 다 해온다고. 아버님이 맨날 이런 소리 하니까 애가 공부를 안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 또 삐져. 그런 거 삐질 틈이 애 한 번이라도 혼내는 게 낫지. 애한테 왜 이렇게 쩔쩔매냐고. 정말 딱 가이드라인을 잡아뒀지만 애하고 타협을 하면 안 돼요. 특히 공부는 애하고 타협을 하면 안 돼요. 타협을 하는 순간 그 애의 공부는 다 그 체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한번 막 떼써낼 때 한번 들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애가 계속 떼써요. 이렇게 계속 내가 떼쓰니까 결국은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하고 생각해서 계속 떼써. 공부도 똑같이 지가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뭐 방학 때 되면 학교에서도 보통 보충 수업 이런 거 하는데 요즘은 자율적으로 다 하고 싶은 애들 하고 하기 싫은 애들 안 하고 그런 어떤 분위기라서 한 200몇 명 중에서 자율수업 방학 때, 여름 방학이든 겨울 방학 때 가서 학교에서 보충하는 애들은 한 20명도 안 돼요. 그러다 그 20명도 안 되는 애들도 시간이 조금씩 한 2주 보충하거든요, 보충. 그렇게 하면 한 첫 주에만 조금 오까 둘째 주부터는 줄줄 빠지기 시작해서 거의 이제 보충이 끝날 때쯤 되면 남아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 그 방학, 겨울방학 2달이라는 그 방학 기간에 똘란 2주밖에 안 하는데 그것도 힘들어서 쩔쩔매고 그런데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거. 당연히 학교 가가지고 아침에 가서 뭐 수업도 듣고 뭐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보면 학생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애가 힘들어 한다고. 그렇게 자꾸 부모가 애를 감싸주고 애를 뭐 공부하는 거를 제대로 이렇게 체계가 안 갇혀 있어도 괜찮다고. 뭐 잘할 수 있다고. 공부 말고 다른 걸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맨날 그런 식으로 애를 감싸고 도니까 공부가 안 되죠. 그런 건 사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들 마인드부터가 문제예요. 그리고 공교육도 그렇게 조금 애들 잡을 수 있게 부모들이 좀 지원을 해줘야지. 뭐 애들 잡고 또 못한 애들 보충시켜주려고 그러면 맨날 오히려 부모가 더 난리를 치니까 우리 애가 창피하게 왜 우리 애만 남겨서 보충시키냐고. 아니면 우리 애 막 피곤한데 방학 때 보충 못 가겠다고. 아니면 애가 막 힘들어해가지고 야자는 못 시키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걔는 뭐 할까요? 그럼 집에서 정말 힘든데 집에서 푹 쉬면서 그렇게 있을까요? 안 해요. 온 동네방네 애들이랑 댕기면서 PC방 가고 돌아댕기고 마치 뭐 학원 댕기는 애들보다 더 늦게 집에 들어가고 있으면서 우리 애가 뭐 피곤해가지고 몸이 아파서 그런 핑계를 들어주는 부모 잘못 아닌가? 저는 그래서 사교육 이게 뭐 아무리 줄이려고 한다 해도 사교육을 줄일 수는 없을 거고 더군다나 사교육 없이 그냥 공교육만으로는 지금의 어떤 현실에서는 공교육이 애들 끌어당겨주고 성적을 올려주거나 이렇게 어떤 공부할 수 있는 이 태도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게 제일 큰 걱정. 그리고 가장 큰 어떤 이유는 부모님들이 애들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뭐 애 막 진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애가 밤에 새벽에 막 2시, 3시 아니면 밤새 새벽 내내 잠도 안 자고 폰을 만지고 두는 걸 왜 그냥 두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학교 가면 자는 거잖아. 밤새 그렇게 새벽에 4시, 5시 뭐 해 뜰 때 아니면 학교 갈 때쯤까지 폰 보고 노니까 그러니까 학교 못 가겠다고 피곤하다고 학교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또 부모라는 사람들도 애가 피곤해서 학교 못 가겠다고 애한테 결국은 져서 학교에다가 전화해서 애가 몸이 아파서 뭐 머리가 아파서 뭐 못 가겠다고 전화해줘. 그런데 교육이 되겠어요? 안 되지. 애를 진짜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교 없이 어느 정도 시간 되면 채워야지. 고등학교도 뭐 학원 댕기고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한 12시, 1시쯤 넘었으면 자게 해야죠. 근데 애가 막 3시, 4시, 5시 막 계속 지네들 친구들끼리 뭐 폰질 하면서 뭐 SNS 하면서 막 영상통화 하면서 그렇게 놀고 있는데도 그걸 냅둬. 한 번씩 전화해서 왜 폰을 그렇게 오랫동안 밤새 사용하게 하시냐고. 뺐으라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 애 그런 거 폰 뺐으면은 더 이상하게 될까 싶어서 못 뺐겠다고. 그런 소리를 하면 애를 교육을 잘 시켜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학교에 간다거나 뭐 좋은 직장을 구한다 그렇게 바라지도 마세요.
애를 하나 못 잡을 건데 애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남들은 더 쉬워서 하겠어요. 남들은 다 힘들어서 하죠. 그래서 애들부터 제대로 학교 가서 공부하는 태도, 그리고 집에나 이런 데 와서 지 과제나 이런 거 하는 거 태도, 그런 거 제대로 잡아줘야지. 맨날 폰을 뭐 밤새 보게 냅두게 하고, 아니면 밤 늦은 시간에도 애 밖에 나가는 걸 그렇게 왜 몰라? 아, 애가 나간지 몰랐다고. 진짜? 애가 나간지 모르면 막 한 100평, 200평 되는 대저택에 살고 있나 보죠? 애 문만 열고 밖에 현관문 열고 나가는 소리만 들어도 누가 밖에 나간다는지 알 텐데, 애가 나가는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이런 사교육, 이런 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런 기사도 돈 있는 사람들, 벌이가 괜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교육 비용이 많이 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겠지. 저는 솔직히 뭐 일반적인 어떤 상황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사교육비가 당연히 물가도 오르는데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사교육비보다 더 중요한 건 애들 관리. 집에서 애들을 어떤 식으로 좀 공부나 아니면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지 집에서부터 잘 돼야지. 그래야지 학교 공교육도 잘 될 거고, 그리고 이런 사교육도 줄어들 수 있어. 집에서는 제대로 애들 관리 못하면서 공교육이나 사교육에 마치 짐짝처럼 던져놓고는 알아서 하게. 그래서 부모들 중에 이런 무슨 기숙 학교를 좋아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어. 그래서 왜 이 고등학교 그런 직업고 보내려고 하는 이유도 직업계 고등학교는 거의 기숙학교가 다, 애들이 거의 대부분 다 기숙사 생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놓고는 일주일에 한 번 오거나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집에서는 마치 학교에서 알아서 잘 해주겠지 이렇게 그냥 맡겨놓고는 자기들은 그냥 애들 포기하고 있듯이 그렇게 지내는 부모들이 더 많아요. 학교를 정말 믿고 학교가 정말 우수하게 애들을 관리해주는 게 아니고. 여하튼 애들을 잘 가르치고 싶으면 이런 애들에 대한 가정에서의 어떤 그 교육이 정말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20년 넘게 이런 어떤 일을 하면서 애들, 학부모들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이 겪어봤겠어. 그래서 집안이 애들을 잘 이렇게 다독거리고 애들 관리가 잘 되는 집은 애들도 당연히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도 거의 뭐 크게 학비를 많이 이렇게 딴 데다가 사교육 안 해도 애들이 되게 성적 좋은 애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나 지금처럼 공부 안 한 애들이 많을 때는 좀만 애들이 그런 생각만, 사고만 좀 바뀌어도 훨씬 더 성적이 오를 수 있죠. 자, 하여튼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자, 뭐 오늘 기사에 대한, 사교육 기사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PT였습니다.